네, 반갑습니다. 오늘 2022년 5월 10일. 네, 오늘 장도 이어서 그리고 좋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가 처음으로 이제 박스권이 이탈이 났죠. 네, 처음으로 박스권이 이탈이 나면서 다행히 오후장에는 고개를 좀 들어주는 모습들. 근데 외국인 기관이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는데 고개를 들어주고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내일 장 초반에는 외국인 기관이 다시 매수를 잡아간다 할 경우, 네, 5일선까지, 지금 이게 이평선 5일선인데 거기까지 충분히 반등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만들어주는 그런 구간이라고 조금, 네,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 묶여있는 자금이 많이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지금 계속해서 상승장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박스권이 계속해서 또 유지가 되면서 사람들이 조금 편하게 매매를 또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주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 제가 지난 5월부터, 네, 5월, 4월 말부터는 매매를 조금 안 하고 하루에 투자 시간 한 10분, 15분 정도를, 네, 투자를 하면서 어, 따로 종목들을 막 찾아보고 이렇진 않습니다. 왜냐면 시간 낭비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단타 매매를 하지만 뭐 하락장에서 계속해서 요즘에 보여줬던 테마주들이 있잖아요. 뭐 전쟁 관련된 테마주들이 정말 많이 움직이면서 과거에도 이랬던 적들이 정말 많이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또 원하는 테마주들도 그렇게 없기 때문에 그냥 쉬기로 마음을 딱 먹었는데 그 타이밍에 맞춰서 어떻게 또 신기하게 시장에 큰 자금들이 움직이진 않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다 같이 관망을 하면서 조금 편해졌을 때, 시장에 조금 눈에 보이는 종목이, 당연하게 눈에 보이는 종목이 생겼을 때 아무래도 그때를 좀 기다리면서 조금 쉬는 시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전체적으로 실적들이 이번 연도에는 다 적자 전환 좀 보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를 한다면 시장의 큰 반등은 좀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무래도 이번 윤 정부 임기를 끝날 때까지, 네, 3,100포인트를 코스피, 네, 조금 넘어서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만큼 재료도 없고 돈이 들어오기 위해서 국내 자금뿐만 아니라 국내 자금이 아무리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제 공매도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어떻게 이 가격대를 또 시원하게 넘길 수가 있는지 생각을 조금 해보는, 네, 그런 어, 시간을 조금 가지면서 좀 편안하게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강조를 했지만 너무 많은 종목들을 한 번에 매매를 같이 하게 되면은 이런 장이 나왔을 때 앞으로 더 쭉 빠지는, 예를 들어서 코스피는 지금 빠질 수 있는 구간이 정말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많이 남아 있고 빠지게 될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할지, 그 모든 자금을 다 묶이게 되는 상황들, 그리고 분명히 그만둔 사람들, 먹을 만치 먹고 내 본업에 좀 집중을 하자라고 하셨던 분들은 아무래도 정말 좋은 기회가 또 나올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계속해서 욕심내서 난 주식이랑 좀 잘 맞네, 나 주식 좀 잘하네 라고 이제 조금 착각을 하게 만들었던 최근에 그런 시장들, 이제 좀 뱉어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올 텐데요. 그런 상황들이 없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과거에 했던 실패 경험들, 그런 것들을 알려드렸는데 결국에는 코인 시장을 하는 것처럼 너무 급등주를 따라가는 그런 분들이 몇 분, 당연히 그런 종목들을 찾게 되죠.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요. 네, 일단 뭐 당연히 그렇게 매매하는 게 맞겠죠. 그렇게 해야지 돈도 빠르게 벌 수도 있고, 네, 그런 패턴에 익숙해져야지 조금 천천히 느긋느긋하게 가는 코스피 종목도 좀 편안하게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야들이, 네, 실력들도 늘고 그랬을 겁니다. 네, 오늘은 일단 제가 이번 주에
매매를 했던 종목이 또 이번 주라고 하기에는 또뭐 며칠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틀밖에 안 됐고 5월 6일 그때 최근에 뭐 쇼박스나 대한전선 그리고 또 뭐 홈센터 홀딩스인가 하여튼 그런 거를 말씀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하락장에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것이 보이고 장 초반에 주도주가 되는 모습이 나와야지만 매매를 좀 참여를 하는데요. 아쉽게도 쇼박스 영상을 좀 남겼는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봉이 나올 때마다 매수를 하게 되면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와주고 시장이 조금 지수 자체가 반등이 나온다면은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간단하게 보자면 방법은 간단해요. 사람들이 심리적인 것이 정말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차트에 심리는 나오진 않습니다. 그냥 대중적으로 어떻게 시장을 바라볼까라는 것을 좀 따져봤을 때요. 쇼박스가 지금은 거래대금이 터졌던 기준을 딱 둔다면 그 저항선이라는 게 이제 과거에 지지 라인 때였는데 지지 라인 때가 이탈이 나면서 이격이 많이 벌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어떤 종목들 바닥권에서 어떤 종목들이 반등이 잘 나올까요? 시장에 좀 과하게 거래대금이 조금 최근에 강했으면서 지지 라인대를 조금 많이 깨트린 그런 종목들을 찾아 나가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외국인과 기관의 음봉 떨어지는 종목을 매수를 하는 종목을 많이 찾아 나갑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내가 분명 이 종목의 선택은 잘 하였지만 수익은 마이너스가 좀 많이 찍혀 있을 거 아니에요. 손실 중이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열려있는 종목이다. 하지만 거래대금이 좀 많이 없다 보니까 당장으로서 막 반등이 막 5%, 7%, 막 10%, 막 30%막 오르지는 않겠지만 내가 느긋하게 내가 그럼 비중 조절을 아무래도 조금 첫 타점에는 조금 적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데 오늘은 많이 빠졌으니까 기술적으로 오르겠다 이런 게 아니죠. 빠졌다면은 전체적인 지수들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지수를 체크했더니 여기서 내가 도박적으로 오늘 평균 단가를 낮춰서 내일 반등 나오는 것을 기대를 해야지. 왜냐면 지금 여기를 터치할 때마다 반등이 잘 나왔어 라는 생각을 갖고 매수를 하게 될 경우 이렇게 지수가 더 빠지면 물리게 되잖아요. 그렇다면은 신규 진입자들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을 기준으로 주가를 올려주지 않고 계속 저항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매수를 했을 때 반등이 나온다면은 오늘 지수가 끌어올리는 이유가 뭐냐면 굳이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밑으로 매도를 찍어 누르는 게 아니라 매도 호가를 위로 걸어놓고 상승이 조금씩 보일 때마다 매도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식으로 매도가 잡히는 것인데 분명히 이 매도가 이제 상승장이 이루어질 때는 매수로 잡히면서 지금 빠졌던 무의미했던 하락했던 구간대까지 반등이 나옵니다. 굳이 쇼박스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런 것을 잘 참고해서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조금 하락장에 당연히 자금이 몰리면서 오늘처럼 거래대금이 강한 종목들 위주로 좀 매매를 할 수는 있겠지만 굳이 내가 완벽하게 이제 항상 제가 교육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있고요. 강의도 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수익이 보이는 자리가 많이 보일 때 예를 들어서 약간 10% 정도의 상승폭이 보이네. 이거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 잘 볼 수는 없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 보더라도 거기까지 가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요. 가능성이 많이 보이는 구간대가 있고 그 다음에 손실폭이 조금 짧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구간대가 있는 종목, 그런 종목일 때 접근을 하지 지금처럼 조금만 상승하더라도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장일 때는 힘을 들여서 굳이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공을 하더라도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더라도 내가 이 시장이 안 좋으니까 짧게 매도를 하는데 거기서 더 많이 오르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 시간 낭비이고 그 다음에 또 다음번에 투자를 또
했을 때 짧게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버티다가 갑자기 쏟아져 나오는 매도 물량에 손절 대응도 늦게 할 경우, 제가 기계가 아니다 보니까 결국에 그런 경우들이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럴 때 큰 손실이 다가오면서 아, 역시 이런 장에는 차라리 쉬는 게 돈을 버는 것이다 생각을 분명히 하게 됩니다. 당연히 내가 오늘은 떨어지는 장이야 라는 생각을 갖고 매매를 안 했는데 올랐을 경우 아쉽지가 않아요. 나중에 오늘 그러면 오늘 시장에 빠졌다가 올라오는 종목들인데 조금 힘있게 반등이 나온 종목들 위주로 관심 종목을 해두고 나중에 참여를 할 때 참고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 장에 이런 종목들이 섹터가 돌았구나, 이런 테마가 돌았구나 하면 관심 종목 선정을 해두고 다음 장 아침에 또 매매를 하면 됩니다. 네, 아침에 매매를 잠깐 해서 힘을 좀 빼고 조금 여유 있게, 골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올해 계속 친다 해도 내가 당장으로 실력이 느는 것이 아니라 실력이 점차 증가를 이제 늘어나가면서 오랜만에 조금 자기도 모르게 어디 뭐 다쳐가지고 한 달 정도 쉬었더니 오랜만에 쳤더니 조금 힘을 좀 빼서 쳤더니 더 잘 된다. 약간 이런 거랑 죄송합니다.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최대한 뭐 전업 투자자분들은 이런 영상들을 보고 있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 네, 그런 것들 좀 참고해서, 그냥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 5년 10년 이상 매매를 하다 보면 이런 말들이 나중에 그런 말들이 기억이 났고 자기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매매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알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쇼박스 종목을 통해서 어떻게 시장을 좀 바라보는지 간단하게 좀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리고 또 대한전선 영상을 좀 찍었으니까 대한전선은 또 매매를 했습니다.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수익은 못 냈지만 13%밖에 수익을 내지 못하였습니다. 이 종목 하나만 갖고 있었고요. 이때 당시에 일단은 5월 6일에 장 초반에 조금 장전에 매도 물량이 있어서 5월 6일에 또 미국 증시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어렵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첫 파동에 매도를 하였습니다. 언제 매도를 했냐면 이 거래가 터진 순간에 한번 지지라인을 찍고 반등 나오고 쏟아져 물량이 나왔잖아요. 이때 바로 매도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장은 좀 쉬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시장이 대한전선에 자금이 많이 몰리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조금 더 이번에는 내가 전날에 원래 목표한 가격대가 2,200원과 2,150원 사이였어요. 네, 이 정도 사이였는데 오늘 그러면 이 라인대가 내가 매도했던, 주식이라는 것은 내가 매도했던 가격이 이탈이 없으면 다시 한번 새로운 시세가 열린다라는 것을 이제 판단을 좀 기준을 두고, 제가 아까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게 있죠. 손절 가격대는 가깝고 목표하고자 하는 가격대는 높게 형성이 되어 있을 때, 그렇다면 오늘의 주도주가 된다면 충분히 돌파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욕심 없이 1차 매도를 하고 더 오르게 된다면 그냥 두자, 오르던 떨어지던 지켜보다가 그 다음에 또 호재의 뉴스가 나오면 좋겠지만 기술적인 방법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의 추가 없다, 똑같은 기준으로 매도를 하면서 5월 9일에 전량 청산을 하고 지켜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어제 단톡방에서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일단은 5일선이 이탈이 난다면 매수를 주는 자리가 한번 있습니다.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주는 구간이 있는데요. 일단 시장의 지수의 반등에 따라서 조금씩 상승의 모습들은 나오지만 이런 모습들은 좋진 않습니다. 결국에 231선 10분봉 231선을
빠뜨리는 모습들이 내일 또 연출이 된다면 더 많이 6% 이상의 하락폭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 그런 경우가 나올 때 오늘 미국 증시가 더 빠지고 뭐 다른 해외 주변 증시들 잘 체크해서 빠진다면은 저라면 오늘이 화요일인가요? 네, 그만큼 시간 개념이 좀 없어지는 느낌입니다. 네, 하루빨리 시장이 좀 많이 좋아지면 같이 매매를 하면 좋을 텐데요. 네, 조금 기다리고 좋은 장이 왔을 때 좋은 종목들로 네, 교육을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딱 하나예요. 그냥 시간을 들여서 주식시장 보지 마시고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결국엔 다 오릅니다. 왜냐면 종목 선택들이 다 좋아요. 아무래도 이제 거래대금 강한 종목들 위주로 말씀을 또 많이 드렸던 것도 있고 그런 쪽으로 접근을 많이 해라. 그리고 알아서들 이제 잘하잖아요. 하나의 단점은 지수가 상승했을 때 최근에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최근에 전쟁 관련된 테마주를 고점에 냅뒀다. 그렇다면은 절대로 지수가 반등에 나오면서 그 종목들 그 자리까지 절대 안 옵니다. 그거는 장담할 수 있겠고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매매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테마에 잘 엮여서 잘 했다라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수가 반등이 나오기를 기도하면 안 되겠죠. 그런 분들은 네. 일단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저는 수요일 정도 내일 또 빠진다면 당연히 10일 아침장에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또 간단합니다. 신용과 미수라는 게 주식시장에는 잡혀 있거든요. 그 기준을 둬서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5월 6일입니다. 5월 6일 같은 경우에 상승장이 강했기 때문에 신용과 미수 거래가 상당히 많이 있었을 거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박스권장이 유지가 되니까 조금씩 매매를 조금 더 모아보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네, 그리고 저였어도 가능성이 조금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할 만한 이제 조금 여유를 좀 두고 했을 텐데 지금 장에 모아가는 것은 조금 안 좋죠. 네, 내일 장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당장 반등이 나오면 그때 상승한 종목 사면 되고 사고 싶었던 종목이 더 빠지면 더 빠지면은 이제는 오늘은 모아가면 안 되는구나 생각을 하고 기술적인 방법을 좀 활용해서 신용과 미수를 쓴 사람들의 역이용을 해보자. 어떻게 역이용해요? 신용 미수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죠? 반대 매매라는 것이 있습니다. 장 초반에 매도가 좀 많이 쭉 빠질 텐데요. 모아가는 시점에서 오늘같이 장 초반에 첫 빠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갖게 되는 시점입니다. 오늘 장 막판에 분명히 대한전선의 급등을 노리면서 조금 버티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쉽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일 날 내일 아침에 반대 매매 나오시는 분들이 있겠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그런 계좌들이 있다면 내일 빠진다면 목요일에 반대 매매가 나올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같은 신규 진입자들 어떻게 대응하냐? 목요일 날 쭉 빠지는 예상체결 아침 9시에 장 이제 8시 40분에 딱 바로 이제 물량이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걸 판단해서 이렇게 얘네들이 빠지는 물량을 이용해서 장 초반에 첫 눌림 3분 동안의 첫 눌림의 매수를 잡아서 대응을 하면 되겠구나 판단을 하고요. 손절가도 짧게 잡으면 되죠. 네, 좀 간단한 매매 방법이 있는데 그 순간에 항상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기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네, 대한전선은 충분히 기술적으로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목요일 날 또는 금요일장에 한번 천천히 모아가도 늦지 않을 것 같다. 네, 또는 오늘 이렇게 꼬리가 이쁘게 잘 마감을 시켜서 반등을 2,100원대에 만들어 놓잖아요. 그럼 시간 내에서 조금은 강할 수는 있겠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주의해야 될 거 종가 동시호가를 잘 만들어 놓고 시간 내에서 안 올려주는 그런 애들이 꼭 있습니다.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대한전선을 다 매도를 하고 이제 어제
이제 어제 장 초반에 매도를 하고 등산을 갔다 오고 나서 점심 식사를 하고 핸드폰으로 조금 지켜봤는데 그렇게 막 매매할 종목이 없더라고요. 네, 당연히 있었겠지만 제 기준에서입니다. 아무튼 그리고 카페에 잠깐 가서 이제 3시쯤에 지켜보니까 종목이 하나 그냥 괜찮은 게 있더라고요. 에코플라스틱이라고 있습니다. 에코플라스틱을 이제 종가 좀 되기 전에부터 조금씩 사고 있다가 비슷하죠. 꼬리가 달려서 이제 한번 시세가 나올 수는 있겠구나. 하락장에 또는 그리고 최근에 올랐던 이유들을 좀 찾아봐야겠죠. 특징을 간단하게 치면 됩니다. 네, 푸틴 원자재 수출 금지, 납타 수입 규모 5조 사업 부각. 네, 그냥 막 낸 거죠. 그렇게 뭐 큰 얘네한테 당장 수혜가 되는 것도 없는데 이런 하락장에 그냥 말도 안 되는 뉴스들 다 붙여서 주가를 올리기 때문에요. 그렇게 막 중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네, 이런 것들을 좀 적어 놓으면은 나중에 뭐 참고를 하면 좋겠죠. 네, 일단 뭐 기술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다행히도 수익을 잘 내고 나왔는데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매수를 잡고요. 그 다음에 좀 간단하게 매도를 했습니다. 처음에 내가 매도를 하고자 하는 가격대, 이제 저항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 부분에서 매도를 했는데 생각보다 힘이 강하구나 판단을 쓰고, 주식에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죠. 상한가 부근, 상한가를 넘어서는 이 시점에 자금이 또 강력하게 들어오는 시점이 있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요. 힘이 너무 강한 모습에 이때 돈이 들어왔어야 되는 시점인데 하루가 쉬어갔구나. 그러면 한 번 더 접근을 하자 라는 생각을 갖고 한 번 더 접근을 하였습니다. 목표한 가격대는 일봉을 보고 접근을 했고요. 일봉에서 제가 교육을 했던 분들이 보신다면은 어디 가격에 매도를 하기가 딱 좋은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첫 눌림 자리에서 돌파라고 첫 눌림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을 한번 이용을 하고 그 뒤로 보지 않고 오늘 뭐 할지 그냥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에코플라스틱이 이렇게 또 많이 빠져주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오늘 손절 가격대를 내가 매수를 했을 때 뭐 이 정도 가격대, 당연히 이 박스권 라인대가 이탈이 난다면 조금 힘이 좀 없겠구나 판단을 했는데, 다행히 어제 시간에서 시간의 거래가 전날 조금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없었더라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지 않았을까, 네, 판단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시장도 오늘 많이 빠졌기 때문에 조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최종 매도를 하려고 했던 가격대 뭐 3,960원 정도를 바라보았고요. 욕심내지 않고 지켜보다가 깨지는 모습들이 나오니까 바로 매도를 하고 여기서 한번 매매를 하고 끝내고 지금은 점심 식사를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간만에 식사 기다리면서 영상을 좀 찍고 있는데 그 다음에 관시 종목 같은 거를 한번 정리를 방금 조금 했거든요. 근데 조건 검색식에 종목들이 막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켜봤더니 굳이 눌러보지 않더라도 매매를 안 해도 되는 종목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최근에 강했던 종목들이니까 이렇게 그냥 거래대금이 그냥 터지면서 코인 시장처럼 그냥 단타 대회가 열린 것이고요. 네, 보면은 정리된 게 많이 없죠. 그냥 설정만 해뒀는데 지우겠습니다. 종목 이름만 봐도 매매를 굳이 안 해도 되는 애들이거든요. 왜냐면 종목들을 보면서 이런 테마가 지금 이슈구나 이것만 보면 되고요. 서전 기전 이제 이런 애들은 이제 원자력이다 보니까 당일 거래 대금이 강할 때 그럴 때만 그냥 참여를 하고 일봉을 조금 보다가 눌림목이네 그냥 조금 매수를 하고
이렇게 대응하면 됩니다. 네, 거래 대금이 너무 적죠. 이런 애들 지우고요. 네, 이런 애들 지우고 도화 엔지니어링 딱 보니까 얘네들은 뭐 남북 경협 테마주로서 지금 뭐 아까 전 뉴스가 또 갑자기 나왔는데 잠시만요. 배달이 왔네요. 네, 좀 빠르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엔지니어링은 뭐 방금 뉴스 나왔던 것처럼 이제 비핵화 전환한다면 북 경제 개선 담대한 계획이 준비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켜본다면 삼성 SDS 네, 이런 우량주들 제가 또 따로 추가적으로 영상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렇게 좋은 종목들이 없습니다. 네, 있더라도 네, 말씀드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뭐 한다면은 뭐 TYM 뭐 이런 애들 기술적으로 좀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TYM이나 뭐 대한전선 위치들이 다 비슷하잖아요. 네, 기술적인 반등이 분명 이루어질 텐데 제가 또 이제 신용도에 대한 것들 그런 것을 좀 중요시 하거든요. 이런 하락장이나 박스권장이 정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관심이 많이 가져주신다면은 신용도나 뭐 새로운 기술적인 방법들, 네, 최근 교육을 많이 했던 것들이 있는데, 네, 여러 가지 방법들 그리고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 기술적인 거 무조건 다 최대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댓글이 없잖아요.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